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의 1월이 가고 2월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살벌합니다. 오늘 새벽 내내 지켜본 미국 FOMC 너무 피곤해 죽겠어요. 어젠 축구보다 힘들고 오늘 FOMC 결과 보고 또 저 파웰의 기자회견 보고 나 진짜 이 체력 약해가지고 미치겠는데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헛웃음이 좀 나는 이 새벽에 5시에 헛웃음이 나는 그런 아침입니다. 비둘기를 잡아먹고 매 뼈다귀를 보여준 꼴이다. 비둘기 이미 잡아먹어버렸죠. 매 뼈다귀, 튼튼한 매 뼈다귀를 보여준 파웰이 있다. 과연 FOMC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복잡한 아침입니다. 파웰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이걸 달래기 위해서 나는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 3월 금리 인하 물 건너간 지 오래다. 제가 봐서는 6월 넘어야 가능할 것 같아요. 추가적인 경제 침체 신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저PBR제로 급속히 시장이 움직이고 특히 기아자동차 시총이 자동차하면 옛날 사람처럼 기아의 시총이 현대자동차를 이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뭔가 불확실성, 밸류 투자 이런 것 쪽으로 가는데 이게 정말 아주 오래 지속될 트렌드이냐 아니면 저처럼 시장은 결국 올해도 성장주에서 승부를 낼 것이냐 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제는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믿음의 싸움으로 시장이 전개되는 거죠. 뒷심이 약하고 뚝심이 약한 사람들은 팔고 나가셔야 되죠. 팔고 옮기셔야 되지만 여전히 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장주이다. 저는 심지어 어제 어떤 분이 그런 댓글도 썼는데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정책이 잘못됐다. 저는 확실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배당을 많이 줄 게 아니라 투자를 더 많이 하는 쪽 R&D라든지 그런 쪽으로 전략을 짜야 된다. 우리는 일본과 다르게 성장으로 먹고 살고 수출로 먹고 살고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배당 많이 주고 그 돈을 갖다가 투자하지 않으면서 망가뜨려진 일을 갖는 거죠. 그런 우를 범할 확률이 100%다. 100%다. 그래서 배당 정책보다는 투자와 R&D와 성장 쪽으로 교육 쪽으로 뭔가를 많이 하게 하는 그러한 제도를 써야지 일본과 우리가 경제 사정도 다르고 그들의 노인 회사의 그 여러 가지 상황도 다른데 일본을 쫓아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저희는 성장주 위주로 투자에 집중하면서 세금 제도라든지 정부 정책이 그렇게 가서 미래 먹거리에 투자를 해야지 홀라당 그 배당 줘서 뭐합니까? 배당 3% 받는 게 낫습니까? 주식 해가지고 50% 텐베거가 올라가는 게 더 낫습니까? 생각을 하셔야죠. 네, 저는 아주 반대입니다.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우울한 마음으로 시작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지금 아직 끝나질 않았는데 다우는 0.2%, 나스닥은 1.28, S&P 500 1.37 이렇게 끝났는데 나스닥이 더 빠질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우울한 아침입니다. 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패드가 기준금리 4연속 동결했다. 인플레 리스크가 잔존을 하고 있다. 미국 1월 ADP 민간고용 10만 7천 건 예상을 대폭 하회를 했죠. 그러면서 채권금리가 아주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금리는 인하하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채권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ADP가 10만 9천 건으로 고용이 이제 문제가 살짝 삐그덕거린 거죠. 2년짜리는 4.266 9.3bp, 10년짜리는 3.99, 10년짜리가 4%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수치인 것 같아요. 6.7bp 하락. 즉, 금리가 안정을 찾았다는 것은 결국 성장주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나마. 미 국채 발행 계획이 예상을 부합했다.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였죠. 네, ADP 민간 고용, 그 다음에 미 국채 발행 계획 예상 부합. FBI가 중국 해커들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 하락하나 마는 소리 했습니다. IMF가 MM 반군 공격에 홍해 컨테이너 물량 30% 하락했다. 이제 MM 반군 시작이 됐죠. 크게 걱정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뉴욕 커뮤니티 뱅크가 어닝 쇼크를 나타냈다. 미국 지역은행 위기는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혀 금리는 내려올 것 같지 않네요. 농민 시위가 확대되면서 EU의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에 1억 달러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스타트업 아주 또 우리가 좋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투자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것은 나름 의미 있는, 그나마 의미 있는, 오늘 같은 개판인 시장에서 의미 있는 그러한 뉴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미국 달러 지수는 0.19% 상승을 했습니다. 네,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네요. WTI는 2.62% 하락을 했습니다. 75.78.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결국은 미국 경제 침체의 상황, 뭐 ADP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테슬라는 마이너스 1.16, AMD 마이너스 2.36. 어제 장외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것보다 생각보다 적게 빠진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1.82. 네, 엔비디아가 오늘 살짝 꺾이는 모습. 그동안 엔비디아가 시장의 중심이었는데 엔비디아도 꺾일 정도로 시장이 약세의 모습을 보였다. 애플은 1.45. 일라인일리. 일라인일리는 제가 이거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0.51%. TSMC는 마이너스 2.08.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이 다 박살이 났네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 그런데 실질 금리는 하락하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지만 제가 봐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이제 FOMC 이야기는 하도 많이 오늘 하루 종일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는 비둘기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비둘기가 아니라 매였다. 그리고 3월 물 건너갔고 5월도 제가 봐서 물 건너갈 것 같아요. 6월 이후에나 금리 인하에 나설 것 같다. 한두 번, 올해 많아봐야 한두 번, 세 번 정도? 그런데 미국이 한 번 금리를 인하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우리 투자자들의 이제 가장 큰 기대감이었는데 6월 인하로 뭐 9월에 인하하고 11월에 인하하고 세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올해 한 세 번 정도 금리 인하. 그래서 5% 정도에 맞추지 않을까. 4.75나 이 정도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역시 지속적으로 파웰은 데이터 디펜디드, 데이터에 의존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하나만한 소리를 아침에 했습니다. 네, 우리의 관심사는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이 저포 종목 쏠림은 지속될 것이냐. 계속 이 질문을 던지고 지속될 것 같다, 아니다. 그런데 시장은 어제 지속되는 것 쪽으로 쏠리는데 이럴 때일수록 포모 현상에 굉장히 시달리죠. 네, 내가 지금 이 성장주 뭐 AI, 반도체, 로봇 뭐 다 지약바이오 다 박살나고 무거운 중우장대 코스피 종목으로 다 올라가는데 따라가야 될 것이냐, 뭐 머리가 아프죠. 이럴 때 포모 현상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일단 저포주의 쏠림을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한번 더 뒤집어 봅시다. 자, 이렇게 저포주로 가는 이유, 그 다음에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박살이 난 이유, 뭐 여러 사람이 진단을 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일본 증시가 강세다. 돈이 일본으로 빨려가는 거죠. 중국 증시가 약세이고 일본 증시가 강세인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한국 시장에는 악재였다. 원투 스트레이트로가 작용을 했다는 거죠. 특히 일본 시장의 강세는 한국에서 롱숏 플레이 개념으로 외국인들이 보는 것 같다. 일본 롱, 한국 숏.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한국이 좋을 때 일본이 굉장히 안 좋았다. 이번엔 일본이 좋고 한국이 안 좋은 것은 결론적으로 글로벌 자금들이 일본과 한국과 중국을 묶어서 숏으로 보고 일본을 롱으로 보는 롱숏 플레이 쪽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시장 색깔의 바뀜에 대해서 올가가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난 6월이었다. 그 당시 한국 증시 부진이 나타난 바가 있는데 공통점은 그 당시에는 일본 증시가 강세이고 중국 증시가 약세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지난 6월에도 일본이 치고 올라올 때 한국과 중국은 안 좋았다. 그 이유는 엔화 약세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이 가겠다. 일본이 그 당시에 올라갔던 것은 엔화 약세가 뒷받침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부진이 해소되는 시점이 연준의 완화 정책과 BOJ의 긴축 정책이 다시 겹치면서 엔화 약세의 변화가 나타난 시기로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의 대두와 YCS 변화 가능성이 언급된 10월 이후였다. 하하.
일본의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엔화 약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엔화 약세의 변화가 생길 때, 즉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라든지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돈을 푼다든지 이런 쪽에 호재가 올 때 엔화가 반대로 움직이면서 무너지더라.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우리에게 준 팁이죠. 따라서 이번 주가 하락은 일본 엔화 강세 전환이 엔화가 강세로 전환이 되는 3월 이후에 시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2월 한 달 내내 더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도 포함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작년 6월에 일본 어디 한번 봅시다. 먼저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갈 때 한국은 이렇게 빠졌는데 6월에 올 1월로 미국은 올라가고 한국은 빠지는 모습이 작년 6월과 올 1월에 이제 바로 반대로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일본에 관련된 그러한 자금 효과다. 일본 쪽으로의 돈이 몰려들어가고 한국에서 빠지는 거, 그런 모습. 그러면 일본과 미국은 주로 같은 모습으로 가고 한국과 중국이 또 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증시 내용을 다시 한번 뒤집어보면 작년 5월과 6월, 올 1월에 일본 증시가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는 한국 증시의 언더퍼폼 시기와 일치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 증시는 왜 이 시기에 작년 6월과 올 1월에 강세를 보이는 걸까? 기본적으로 엔화 약세와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일본 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수출 규모는 한국과 비교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거죠. 또한 SV 사태로 커졌던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로 밀려난다. 그 당시에 지금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오늘 아침도 봤지만 밀려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 6월 FOMC에서 동결됐던 연준 기준금리가 7월 FOMC에서 다시 인상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으로 국채금리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한국은 빠지고 일본은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 즉 기준금리가 올리거나 변동성이 없이 그대로 멈출 그런 부정적일 때 일본은 올라가고 한국은 박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면 일본에서는 BOJ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대해서 우려가 한풀 깎이던 시기이고, 또 우리와 달리 BOJ는 안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결정을 하면서 증시가 치고 올라갔던 거죠. 작년 6월에. 두 국가중앙은행의 상반된 결정은 엔화 약세에 전환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증시 랠리와 한국 증시는 서로 언더퍼폼을 가져왔다. 반면 두 시기에 중국과 홍콩은 모두 급락을 했다는 거죠. 일본 증시는 랠리와 한국 증시는 언더퍼폼. 한국은 중국과 관련된 중후당 대산업 비중이 비교적 큰 증시이며, 반면 일본은 산업구조나 주식을 롱션 관점에서 한국과 대비되는 그러한 시장으로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일본과 미국이 한 편을 먹고 있고 한국과 중국이 한 편을 먹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롱숏 플레이 개념으로 본다. 일본 롱, 한국 숏. 이런 모습. 그래서 작년 6월에 일본이 올라갈 때 한국도 좀 올라가다 그 다음에 빠져버렸죠. 이 올해 올라갈 때 한국은 또 1월에 빠지는 모습, 중국, 차이나는 그냥 계속 빠지는 모습,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미시적으로 보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 같다. 심지어 작년 6월에는 한 번 더 올릴 가능성도 있을 정도니까 우리나라가 박살이 났다는 거죠.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일본은 올라가고 한국은 숏으로 보는 그러한 시각이 또 미시적으로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다. 이 뒷단에는 환율의 움직임이 또 붙어 있고요. 자, 그렇다면 한국 증시는 언제 반등할 것인가? 원인은 여러 가지로 봤다. 일본으로 돈 쏠려가고, 일본은 미국 기준금리가 크게 내릴 가능성이 없을 때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 그 다음에 내릴 가능성이 있을 때는 오히려 뒤집어지는데, 한국 증시는 언제 반등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관심을 갖는 그러한 대목이죠.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KB증권의 애널리스트가 쓴 자료를 제가 요약 정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가 언더퍼폼하는 현상은 언제쯤 반전을 맞게 되는 걸까? 이는 작년 12월 증시를 돌아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12월 한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였던
그것 중에 하나이죠. 12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배당락을 지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일본 증시는 11월에서 12월 거의 상승하지 못하고 박살이 났죠. 오히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2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도 언제 반등을 할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겠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되던 시기였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돼야만 한국 증시가 일본 증시에 비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원인이죠. 특히 12월 FOMC에서는 예상을 깨고 금리 인하에 대한 임박했음을 파웰이 언급하기도 했죠. 그 결과 미국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꺾여 내려왔고 엔화는 강세로 전환했다. 엔화 강세는 일본 증시에 약세를 가져왔고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가져왔다. 결론적으로 한국 증시의 상대적 부진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고 돈이 거기서 빠져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엔화 강세 재료가 3월 전후부터 이제 서서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연준은 3월 FOMC 하면 그 이후부터 완화 정책에 대해서 스탠스를 정하면 달러는 약세 전환 가능성 높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제 3월 FOMC 회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 내려오고 미국 경제가 좀 침체로 들어간다면 3월 이후부터는 슬쩍슬쩍 금리 인하에 대해서 판을 깔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오늘 아침 파웰의 발언은 전혀 일단은 이빨로 안 들어간 소리이지만 또 시장이라는 것은 한 달 동안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대로 일본은 충계 임금 협상회에서 가능한 최대 임금 상승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는 일본 내에서 4% 이상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금 협상 결과 3월 15일에 집계되는데 그렇다면 4월 BOJ에서 정책 변환이 계속 통화를 푸는 게 아니라 YCC라든지 일드 커브도 좀 올리고 통화를 좀 긴축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럴 때 일본의 주식이 좀 꺾이고 그다음에 엔화도 좀 강세로 돌아서고 반대로 한국 쪽으로 다시 돈이 돌아오지 않을까. 롱셔프레도 좀 풀리고 이렇게 예상을 해본다는 거죠. 한국 자동차와 일본 자동차의 12개월 선행피가 이제 거의 같아지네요. 일본 자동차는 선행피가 계속 내려오고 한국은 올라오면서 이제 같아지거나 역전되는데 둘 중에 누가 더 매력적인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은 기아 자동차를 리더로 해서 시장이 올라가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원화가 약세일 때 한국 자동차가 올라가죠. 네, 한국 자동차가 올라가고 다음에 일본과 비교해서 엔화가 우리 원화가 강세일 때 한국 자동차가 약세로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아침 파웰의 연설은 매우 치명적이었다. 시장에 부정적이었죠. 그는 비둘기를 잡아먹고 매 뼈다귀를 내놓은 꼴이었다. 당분간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라졌다. 심지어는 6월 이후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극심한 하락장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제 매도의 시기는 이미 지났죠. 충분히 가격에 선반영된 만큼 이제는 인내의 시기이다. FOMC 불확실성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측면에서 반대로 기술적 오늘 반등 역으로 나타나고 기대하고 싶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코스피 시장으로 자금 이동의 지속은 오늘도 전망되며 코스피로 코스닥에서 팔고 코스피로 돈이 돈다는 거죠. 심지어 오늘은 둘 다 코스닥, 코스피 다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주의는 좀 필요하다.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자신의 철학 싸움으로 투자 전략이 진행될 것이다. 성장주를 믿지 않으면 파셔야 되죠. 성장주가 결국 올해에도 시장의 리딩 역할을 하고 리더라고 생각하면 참고 견뎌야 되죠. 네, 이 약물고 견뎌야 됩니다. 네, 이건 투자자의 기본 속성이죠. 네, 속성이죠. 지속적으로 계속 포모 현상에 시달리시는데 여러분들의 선별적인 선택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전 결국 성장주가 이길 거라고 믿고 저는 이 약물고 기다릴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놀러 오십시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 종목을 올려놨으니까 매일매일 와서 한번 살펴보시고 유료 카페입니다. 네.
네,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 고민이 저에게 질문할 때 저를 욕하고 싶은데도 달 참아서 이제 부드럽게 이제 저희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참읍시다. 시장이 언제 또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바람의 방향이. 저는 저포주 저거 오래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는 성장주 위주의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나라죠. 네, 여러분들 오늘 뭐 여러 사건과 파웰의 연설과 FMC 회의와 뭐 저포주 머리가 복잡한 하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뉴스, 자료, 그 다음에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좀 깊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많은 또 날카로운 그 투자의 그 칼을 갈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네, 방법은 없습니다. 단련을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포모 현상에 시달리지 마시고 잘 견디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저희 또 장 시작하고 점심장에 시장 전망이라든지 오후장 전략 저희가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즐거운 마음으로 반등의 기운을 듬뿍 받아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